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부 3학년 독서의 3교시 이제 고전 산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전 산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먼저 한번 그 학습지의 구성 같은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은 함께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거는 작품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품의 전체 줄거리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금과 같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수능 특강과 다른 부분이 실려 있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만약에 기출문제랑 수능 특강이 같은 부분에 이렇게 실려 있게 된다면은 한번 선생님이 작품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꼽아 와가지고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작품 전반을 이렇게 실제 지문으로 보면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오늘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 할 거 없이 다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뭐 필요하면 이렇게 개념학습도 있지만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면은 내용 정리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과제를 살짝 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고전 산문에서는 이번에는 어휘 익히기입니다. 작품을 이번에는 한번 미리 읽고, 사실 고전 산문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기도 엄청 긴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한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많이 좀 그게 어떤 뜻인가를 좀 성심성의껏 찾아보고 내가 머리에 그냥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보고 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일단은 한번 이 앞뒤 문장을 통해서 문맥적으로 대충 이런 뜻 아닌가 하고 적어본 다음에 실제로 한번 검색을 통해 사전적 의미까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5단어 정도 하면 되는데요. 내가 진짜 아무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나 한자 너무 막 한자 1급 따가지고 다 알아 라고 하더라도 미안한데 5개는 꼭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그 고전 시가의 내용 정리 과제하고도 똑같이 따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평가에 반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해보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시키는 거니까 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고 이제 작품의 전체 줄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춘풍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에 이렇게 전래동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화식으로 시리즈로 다 이렇게 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춘풍전을 옛날에 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이 이춘풍이 싫었어. 정말 별로인 사람이거든요. 한번 전체 줄거리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런 보면 전체 줄거리나 이런 지문에 보면 항상 앞부분 줄거리라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읽으면서 이걸 딱 파악해야 돼요. 인물, 사건, 배경. 그러면 이 인물은 그냥 이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인물이 과연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성격이거나를 보면 돼요. 봅시다, 일단. 배경은 지금 조선 숙종 때래요. 이 소설은 그러면 조선 후기에 지어진 소설이구나 하면 되고, 서울의 이춘풍은 벌써 인물 한 명 나왔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와,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주색 잡기, 여자를 많이 만났대요. 빠져 돌아다니다가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에요. 되게 사람 별로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서약을 해요. 아내가 한 명 또 나와요. 아내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품을 팔아서 돈을 모아요. 이 사람의 뭔가 어떤 행동이죠.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데 그럼 상당히 어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되게
자신의 삶을 현실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사람, 이 정도의 성격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춘풍은 또 나라에서 돈 2,000냥을 빌려가지고 아내가 모은 돈까지 들고 평양으로 장사를 하겠다면서 떠나요. 사건 첫 번째.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불어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기생 추월에 빠져서 진짜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나 어릴 때 책 읽고 진짜 너무 별로였어. 추월에게 빠져서 돈을 날리고 그 집에 머슴 노릇도 해요. 사건 2. 이 소식을 듣고 아내는 남장을 하고, 남장했다는 거 약간 중요하니까 분홍색으로 할게. 남장을 하고 평양 감사의 비장. 비장은 약간 그런 거래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약간 임금님 몰래 지켜주는 호위무사 이런 애들 알죠?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런 호위무사처럼 돼가지고 추월을 어미 꼬집고 돈을 받아내서 춘풍에게 돈을 돌려준다. 물결로 할게. 사건 3번. 춘풍은 집에 그래서 돌아와서 허풍을 떠는데 아내가 비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망신을 당하고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게 바로 사건 1, 2, 3, 4, 5 해서 전체 줄거리가 되겠어요. 뭔가 허튼 짓을 하는 남편을 부인이 호되게 혼내준다는 내용인데 특징은 이거죠. 부인이 그 부인의 신분 자체로 혼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장을 해서 한다는 거. 고전 소설에서는 되게 남장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좀만 지우고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조그마한 이야기의 화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모티프라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흔히 쓰이는 남장 모티프가 쓰인 거지.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남자의 행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뭐겠어요? 마음에는 여성들도 똑같이 남자들처럼 사회에 참여해서 어떤 업적을 쌓고 돈도 모으고 어떤 문제적인 현실의 상황을 해결도 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결국에는 남장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자도 사실 복장만 그리고 남자와 똑같은 지위만 주어진다면 똑같이 뭔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하는 저런 짓거리 별 볼 일 없어. 내가 남자였다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남자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아마 이 남장 모티프에 반영이 되어서 이야기에 이렇게 스며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남장 모티프의 소설은 되게 많아요. 뭐 박시전, 홍계월전. 이거 작년 수특에 나온 것 같던데. 이런 것들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여성의식의 성장과 남성 중심의 사회를 조금 비판하고자 한다는 점. 그러면 그럼 이제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함께 읽기라고 하죠. 먼저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꼭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서 평양 배경 정도로 봅시다. 배경. 그래서 추월에게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사환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 남편은 남편인데 기생집에서 약간 종업원이라고 쉬운 말로 합시다. 종업원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으려고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사건 일단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사건 1번 추월을 잡아들여서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한다. 2번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일단 인물은 1명, 2명, 3명이 나왔어요. 고전소설에서 이미 알고 있겠죠. 현대소설은 만약에 작품에 은지가 나오면 아니면 그가 나오면 아니면 그자를 쓰고 싶어. 그녀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예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좀 달라요. 보면 있겠지만 춘풍의 아내가 뭐가 돼? 나중에 비장이 되지.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비장이라고 해. 나중에 막 이런다? 춘풍의 아내라고도 하고 비장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춘풍의 아내가 김씨거든. 그럼 갑자기 또 김씨라고 해.
그래서 이런 호칭, 이 호칭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진짜 꼭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사건의 진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지문을 볼 텐데, 길기도 하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겠어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볼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피장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춘풍의 아내라고 했어요. 내일 하직하고, 왜냐면 이제 돈 다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내일 인사드리고 다시 서울로 갈게요. 그래서 추월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내 남편에게 갖다 주세요 하니까는 좀 새로운 인물 사또는 허락을 합니다. 아마 김승지가 사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한 돈을 찾고 춘풍이 오기를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평양 사또가 분부해가지고 이제 일이 다 해결을 되고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갑니다. 춘풍의 아내가, 봐봐, 왜 부비장이 춘풍의 아내라고 하죠. 이런 호칭을 꼭 잘 봐야 돼요.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찌 그리 더디온가, 장사의 사막마나 평안히 오시니까. 우리 아까 정석가에서 한번 봤죠. 이라고 하는 거는 승리, 그리고 이런 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뭐뭐 할까.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약간 존댓말 쓰고 있지 않아요? 존댓말을 쓰면서 마치 자기는 언제나 경성에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도 학습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으로 놔뒀거든요. 빈칸. 얘네들 다 빨간색에 있는 글씨들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춘풍이 반기면서 잘 있었는가? 이러면서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와가지고 막 이게 자기가 사온 세간살이를 해가지고 딱 집에 들여놓고 딱 네 글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의기양양하고 있어요. 장사 미천 탕진한 사실을 숨기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아내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거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독자들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춘풍의 그런 행동들은 본인만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에게는 해학적으로 다가오죠. 이 사람의 어쩌보면은 속고 있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약간 조금 더 해학적이라는 부분.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을 딱 내오니까 춘풍이 온 거만한 척 교태를 다하면서 볼만하다라고 하죠. 이거 볼만하다라는 거 누구 속마음일까? 사실 내 속마음이기도 해요. 내 속마음이기도 한데 이건 사실 지금 춘풍 본인이 날 보고 아이고 내 거라면 볼만하다 이러진 않겠죠. 부인도 그러진 않고 이건 바로 누가 있냐면은 서술자가 이 작품을 말하고 그리고 쓰고 있는 서술자가 보기에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걸 말하는데 특히나 지금 이 태도는 별로 어때요? 꼴보기 싫거든요.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 여기에 톡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꼴보기 싫은지 볼게요.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고 반찬 투정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나 아무래도 내일 그냥 호조에 돈 다 갚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갈게. 또 근데 간 김에 한번 내 작은 집에 가가지고 그 집 한번 음식 먹어봐. 소가 어머 평양에 살림 차리고 왔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추월의 집에 가서 너 그 음식 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 음식을 타박하고 있어요. 여전히 허위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지금 너무 화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비꼬는 거.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춘풍 아내가 안 되겠어. 너무 화가 나니까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서 여자 의복을 벗어놓고 지금 다시 어때요? 비장 의복 다시 입어요. 뭔가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남편을 혼쭐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남장이라고 하는 수단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 깜짝 놀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아, 나 진짜 바본가 봐요. 여기 지금 오타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드름을 피우는 춘풍에 대해 비판해요.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편집하면서. 춘풍도 죄송하고 나도 죄송하고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다시 조금 지우고 수업을 위해. 평양에 있던 일을 생각하라. 너 집에 왔다 한들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거만하고 아직도 너 정신을 못 차렸니? 이렇게 혼내고 있어요. 춘풍이 그제야 보니까 어머 나한테 그렇게 평양에서 돈 받아주고 혼냈던 그 비장이 다시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내려 문안을 여쭈오되 또 그때 맞았던 매 얼마나 아팠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다 하겠어요. 소인에게는 그 매는 매가 아니고 상의로소이다. 상의였습니다. 라고 해요. 보면 어때요? 방금 사실 본 모습은 같은 사람인데 이런 복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쵸? 여기 보면 이걸 더 빨갛게 할까?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아까 아내한테는 막 진짜 음식 타박하고 진짜 꼴보기 싫었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평양에서 너 떠날 적에 하는 말을 너 서울 가가지고 바로 나한테 문안 오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와봤으니까 너 한번 나한테 나 술 먹고 속도 안 좋으니까 흰 죽이나 한번 쑤어봐봐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있겠어요? 죽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수 죽을 쓰려고 하고 가봤더니 이 비장이 호령하되 지금 너 마누라는 어쩌고 나에게 이렇게 지금 네가 직접 죽을 쓰고 있는 거야? 너 나 마누라는 어쨌어? 일부러 어때요?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부인은 화가 난 거죠. 묵묵부답하고 나는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리워서 우리 와이프 부인을 만난 김에 이렇게 둘이 잠이나 자볼까 했는데 오늘 밤은 망했네 하는 거죠.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죽수는 모양이 우습고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이 부분이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작품의 앞부분에서 추월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또 비장이 하고 있는 거죠. 추월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춘풍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되게 별로죠. 별로면은 선생님 같으면 진짜 호되게 혼을 내고 다시는 안 쳐다볼 텐데 그래도 이 부인은 계속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근데 해결을 해주는 게 그냥 속 좋게 착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나름의 복수는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네 문제를 해결은 해주는데 너를 골탕을 먹여야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난감하게 하는 거죠.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뜰 아래 어머 거지같이도 살았네 이렇게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 먹어봐 이러면서 너 그때 망신 당하던 시절 벌써 까먹었어? 안 되겠어. 너 그 과거의 잘못 다시 띄우려서 뉘우쳐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곤란하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찌질하게 또 그걸 또 먹고 있다 살펴보면 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안에 혼잣말로 이런 고동 누가 볼까? 아이고 진짜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그럼 우리 아까 볼까요? 맨 처음에 남편을 봤을 때에는 춘풍이 아내가 뭐라 해요? 사막만화 평안히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존댓말도 쓰고 조금 연민의 정서가 조금 있었어. 근데 하는 행동이 계속 꼴배기가 싫었죠. 꼴배기 싫고 꼴배기 싫어. 복수를 하다 보니까 어때? 뭔가 어떤 이 사람의 멋진 가부장적인 우리 집의 가장이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그런 명예가 없어 보여. 실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조금 더 말도 편하게 나오죠. 아유 누가 안 웃고 보겠는가. 어디 가서 쟤를 사람으로 보겠니? 아유 진짜 더하자니 너무 우습다. 나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네. 이러면서 이미 남성의 가부장적인 권위, 춘풍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실추된 모습이 보이죠. 여자 의복을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이러죠.
야, 그렇게 못 알아봐! 이러니까는, 아, 원래는 알았는데, 너 어쩐지 몰라 한 번 떠본 거야 하면서 마지막까지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밤에 결국에는 부부들이 원한 금침 펼쳐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어머, 아주 그만 제법일세.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아무래도 또 이 작품을 서술했던, 그쵸. 이 작품을 직접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의 이 둘의 행동에 대해서 다 논평을 한 거죠. 아이고, 둘이 그래도 저렇게 다시 만나니까 보기가 좋구나. 이 부분은 이제 없는 부분인데 수능 특강에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와 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완전 고전 소설의 진짜 대부분 나타내는 특징이죠. 해피 엔딩입니다. 엔딩은 한글로 쓸 거야. 자 봅시다. 아, 돈도 다 갚고 노비랑 논밭도 다시 다 장만하고 뭐가 다 풍족하고 자식도 잘 낳고 화목하고 그런 것 없이 지냈구나. 대저 여자로서 손수남복하고 이렇게 추월도 다스리고 데려오고 뭔가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가끔 고전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왜 썼는가 하면 다 이건 후세 사람에게 전할 거야. 만일 여자가 되거든 이런 일로 본받아 법으로 사무소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남기는, 아, 난 참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법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교훈까지 남겨주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도 편집자 전문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 이제 이해와 감상을 통해서 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딱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써져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의 내용을 채우면 돼요. 조선 후기의 부정적 세태를 풍자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춘풍전 같은 소설은요,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소설은 선생님 아까 구운봉도 2교시에 설명을 했었는데 되게 뭔가 환상적인 내용. 막 어디 꿈에서 귀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 되게 막 엄청 추상적이고 막 되게 도덕 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점차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소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런 숙종 시기에 어떤 세상사의 모습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회상이 담겨져 있나 하고 보면 밑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 되게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개선하는 아내는 이제 이런 거죠. 아, 여자들도 집에만 있는 그런 꽃과 같은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여자들도 진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성장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춘풍이 원래는 재산이 많았대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은데 자기가 직접 스스로 여자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어떤 가장이 몰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 게다가 이춘풍이 우리 이따가 다른 기출문제에서 볼 텐데 어떤 집안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다 넘겨주거든요. 휙휙 아내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부장은 남자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붕괴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돈과 이익만 추구하는 추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조금 비판적, 나쁘게 표현을 했죠. 돈만 밝히는 여자로 표현을 해서 이런 물질적 가치관이 점차 팽배하는 그런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좀 썼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에는 이제 그냥 기출문제 나와요,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 하는데, 기출문제는 수능 특강과 다른 부분이 실려 있어가지고 한번 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작품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춘풍이 가산을 다 탕진했어.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춘풍이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넘겨주는 그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평양 가기 전에. 평양 가기 전. 같이 읽어봅시다. 춘풍의 처가 하는 말이 자네 지금 부모가 이루어주신 엄청 많은 돈을 다 여자한테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혹시 내가 막 바느질하고 막 이렇게 천 짜고 이런 거에 푼돈을 모아도 뭘 아끼겠냐. 아낄 것도 없어. 우리 현재 거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주색 잡지 않기로 각서를 써주겠네 라고 해서 수기를 쓰는구나. 나는 이렇게 다 거지같이 다 돈을 써버리고 후회막급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김씨에게 맡긴대요. 앞으로 나는 가장이 아니야. 이 집의 가장은 모두 나의 아내 김씨야. 김씨가 재산을 뭔가 획득한 이후로는 이건 다 내 거 아니고 다 김씨 거고 나는 내 거 없어. 이렇게 뭔가 각서를 쓰니까 춘풍의 아내 거동보소라고 해요. 우리 여기 하나 볼까요? 이런 것들을 보통 판소리 사설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한 거야. 이걸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판소리를 읊어주는 사람이 저 배우의 저 행동을 보시오! 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여있는 판소리 사설체라고 보면 됩니다.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했지만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걸겠어요 하니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파란색으로 바꿔서 가부장제가 점점 몰락해가는 조선 후기 현실이 반영된다 라고 여러분들 학습지 옆에다 빈칸을 잘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가정을 돌보는 김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침제의 길쌈이 아주 능수능란하대요. 5푼 받고 짓고 몇 푼 받고 짓고 몇 푼 받고 짓고 몇 푼 받고 짓고 이러죠. 막 지금 생활력이 강한 김씨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한 번 더. 판소리 사설체 이게 1번이면 얘는 2번이에요.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을 해요. 심지어 나열을 할 때 보면은 비슷해. 뭐뭐 받고 뭐뭐 하기, 뭐뭐 받고 뭐뭐 하기, 뭐뭐 받고 뭐뭐 하기 해가지고 약간 뭔가 운율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도 되게 판소리가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창이라고 하는 노래도 하면서 뭔가 연기도 하면서 악기도 퉁탕 치잖아요. 뭔가 이런 음악성을 살리는 것들도 판소리 사설체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봅시다. 아휴, 그래가지고 좀 살만해졌어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나니까 또 술이야.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또 이전의 행실이 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 2,000냥을 얻어가지고 빌렸대요. 빌려. 대출했다 이 말이겠죠 뭐. 평양으로 장사를 가려 하니 또 춘풍 안에 거동보소. 또 너무 화가 났어. 이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평양은 아주 우리가 갈 데가 못 된대요. 아주 번사하고 사치하고 막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비싼 집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진짜 막 돈은 많은데 멍청한 사람은 아이고 그냥 코 베어 간대요. 옷을 홀딱 벗긴대요. 평양 물정이 이렇다는데 너 진짜 안 가면 안 되겠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는 봐봐. 지금 내가 너 이미 재산 다 탕진했어. 내가 돈 버는 5년 사이에 너 그냥 가만 앉아있어요. 네가 뭘 알아? 자네는 물정도 얻었는데 평양장사 가지 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춘풍 한번 봅시다. 나도 또한 사람인데 20년 전에 쫄딱 망하고 나서 나 되게 원통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망쳐놓고 왜 또 자기가 원통해? 아무튼 그러는데 첨금진산환불에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나 이제 많이 썼잖아.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망하기만 하겠어. 속속이 얼른 다녀올게. 라고 해서 고사성은 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춘풍의 아내에 비해 이 춘풍은
조금 좀 근거가 부족해요. 말하기의 방식이. 가끔 요즘에도 나온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이런 말하기의 방식.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특히 이런 어떤 근거를 드느냐가 약간 모의고사나 수능의 출제 포인트였거든요. 한번 우리도 비교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이러고 나서 평양을 가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돈을 다 잃고 집중으로 일한다. 사건 1, 사건 2. 아내는 남장을 했다. 사건 3. 그래서 돈을 다 갚게 한다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인물, 인물, 인물 나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제 비장으로 변한 춘풍의 아내에게 춘풍이가 혼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다 돈을 탕진한 사실을 실토하고 있네. 화가 나겠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10여 장을 치고 추월이가 맞았나 봐요. 춘풍의 돈은 사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약간 지금 일단은 좀 애가 정신을 덜 차렸어. 내 어찌 모르리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다 이런 말이 쓰이는 노자죠. 너를 쳐서 죽이리라 이러니까는 질겁해서 죽기를 면하고 아이고 나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우니까 다 물어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지문은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면 되겠는데 한번 35번 볼게요, 여러분. 35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좀 보면 되겠어요.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무래도 가장의 모습이 휘청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고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는 게 많았다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했던 장면들이죠. 이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구나. 이거는 이제 1학년. 자, 그러면 1학년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특강 함께 읽기 그 부분에 실려 있었던 부분과 내용의 흐름이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고전 소설은 다른 작품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의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쓴 거, 이 동네에서 쓴 거, 저 동네에서 쓴 것처럼 그런 버전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버전의 이충풍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지문이랑은 문체와 어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앞부분 줄거리는 좀 같이 또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지문을 읽을 때에는 이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꼭 파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읽어야 할 지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났다. 일단 배경이죠. 장사를 떠났다. 사건 1번. 그 다음에 인물 1번 이춘풍 기생추월. 인물 2번 유혹에 넘어가 돈을 다 털렸다. 이것도 그 추월의 집 하인이 되었다까지 합시다. 사건 2번.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처는 인물 3번. 평양으로 가서 돌려주도록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뭐, 어머, 미안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사건 4번으로 보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남장을 하고 갔다는 점. 사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소설에서 이춘풍전이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지만 뭔가 어떤 조금 더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인물은 춘풍의 처, 특 이 여성의 인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인물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은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남장이라고 하는 어떤 복색을 바꾼 행위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때문에 아까 보았을 때는 여성의식이 이때 당시에 뭔가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에 비해 어떤 의견도 있는가 하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근데 진짜로 자신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사실은 춘풍의 아내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라면 아마 이런 문제 상황이 지금의 소설의 내용처럼 해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장을 해야만 이렇게 지금처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이렇게 남장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때 사회의 어떤 봉건적 의식 보여주는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남장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두고도 이렇게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우리가 있다는 점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작품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조금 우리 다시 지워볼까요? 약간 한계점이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작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춘풍이 비장독에 이렇게 집에 다시 왔더니 춘풍의 처가 반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의기양양하면서 나 지금 돈 많이 벌어왔어. 이렇게 하니까는 춘풍의 아내 거동보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또 한번 판소리 공연을 들어주는 사람 혹은 소설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춘풍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는 그런 모양새를 상상하게끔 좀 더 지휘 집중하게끔 하는 이런 거동을 가리키는 판소리 사설체가 들리죠. 자시오, 드세요 라고 하네요. 이때까지는 또 역시 존댓말을 쓰고 있는 모습. 하니 저 잡놈 거동보소. 여기에서의 또 잡놈. 역시나 판소리라고 이제 앞으로 쓰인 판이라고만 쓸게요. 판소리 사설체를 썼는데 여기에서의 잡놈은 춘풍이 척겠어요? 춘풍이겠어요? 당연히 이 소설에서의 잡놈은 춘풍 한 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잡놈 거동보소 여기서 잡놈은 춘풍입니다. 반찬 투정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 투정하는 그 거동은 차마 못 보겠구나. 차마 못 보겠구나. 진짜 꼴배기 싫다라고 하는 거 이건 또 결국 누구겠어요? 이번에는 이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나의 그쵸? 인물의 내가 바로 이 인물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한 번 나오죠. 춘풍 안에 거동보소 춘풍을 속여야겠어. 그래서 또 비장의 복색 남장을 다시 하고 왔다는 거죠. 여기도 판소리라고 씁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춘풍 왔느냐? 이제 다시 남장을 해가지고 춘풍에게 간 거죠. 그럼 결국 이 회계 비장은 누구겠어요? 춘풍의 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나오지 않아요? 막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고요. 막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의로 소이다. 약간 명대사인가? 여러 군데 반복돼서 나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비장으로 변신한 춘풍의 처가 이제 자신의 남편인 춘풍을 다시 한번 뭔가 잘못을 뉘우치게끔 하는 내용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 수능 특강의 지문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갈분, 아까 우리 이거 거기에서는 한글로 흰죽이라 보지 않았어요?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이나 하게야 목이 말라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다 이런 말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한자가 되게 많이 쓰여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파경이 부업하여 그러니까 깨어진 유리가 다시 만나듯이 원한 금침의 옛정을 다시 잃어서 은근한 정이 비할 데가 없더라. 또 이렇게 두 부부가 다시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서 이 정은 다른 데에 비할 데 없이 참 보기 좋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참 보기 좋구나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것도 결국 누가 말하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편집자가 말하고 있죠. 이건 전적으로 편집자의 의견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결말이 정말 해피엔딩인지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작품의 해설은 다 끝이 났고요. 이 정도 봤으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1학년 문제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이춘풍전은요, 장르로 치면 또 판소리계 소설로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 하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렇게 탁, 북 하나 딱 놔두고 창 하듯이 말하시는 분, 딱 이렇게 해서 노래처럼 말하는 판소리로 원래 불리던 것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글로 옮겨 적은 게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지금 보면 뭐 춘향가, 심청가, 그 다음에 흥부, 놀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수궁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니 자라와 토끼 얘기, 그 다음에 적벽가라고 해가지고 또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정도가 진짜 판소리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들이고 판소리계 그래서 얘네들을 각색한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판소리로 진짜 불렀는지까진 잘 모르겠는데 판소리랑 되게 비슷해. 이런 애들도 그냥 우리 다 같이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대체 판소리와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하면 이런 거죠. 소설이 되게 뭔가 이런 뭐랄까요? 운문체, 그러니까 시나 고전시에 많이 등장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반복하고. 그래서 율격이 느껴지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소설의 글과 합쳐져 있다면 우리 아까 이춘풍전에서 그 춘풍의 부인이 길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장면을 보면 몇 푼 받고 뭐뭐 하기 몇 푼 받고 몇뭐 하기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되게 율격이 느껴져서 판소리 사설체라고도 하고 우리 계속 보았죠. 이 작품에서 누구 저 하는 거동보소 한마디로 뭐 꼬라지 보소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것처럼 대화나 동작의 제시를 위한 말의 반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보통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판소리계 소설이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춘풍 정도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보았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말했었죠. 어휘 익히기 한 번만 봐달라고요.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여기 1학년 지문은 좀 어려운 한자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5개의 단어 충분히 찾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시간 된다면 여기 있는 당연히 이 5개의 선지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도 꼭 함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